그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학생들 아이들 아직 꿈나무인 아이들 그 파릇파릇한 아이들하고 그 교감에 나가고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학생한테 진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좀 교직에 늦게 발 붙이게 된 계기도 그건 것 같아요. 양날검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어쨌든 보면 영향력이라는 게 저희가 부리려고 생각 안 해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어린 나이에도 무서웠어요. 저한테도 되게 악랄하셨던 선생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 기억이 남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맞아. 저는 그 중에 한 분도 미술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미술 선생님이 막 되게 뭐라 그랬어요. 미술 너무 못한다고. 지금도 되게 막 그래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미체 중에 미술을 되게 트라우마를 두려워해요. 제공해버린 거죠. 예, 그랬는데 저희 이프랜드에서 그림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 가르쳐 주시는 저희 체크님? 아니요. 네, 엔지니님이라고. 네, 잘 그분이 칭찬해주세요? 칭찬해 주죠. 잘 그리는데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서생대회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맞아. 미술이라는 게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다른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막 되게 세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말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곱씹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그런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되게 멋지고 좋기도 하지만 되게 부담도 되고 참 그래서 처음에 조금 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 사실 주례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주례 선생님이었어. 보통 대학 교수들이 쓰잖아.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어떤 우리 담임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하고도 되게 친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의외적으로 조금 다른 애들이 시기를 선생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쟤는 뭐야. 맞아요. 좀 그런 것들도 있었어. 선생님이 또 누군가 예전에 우리 막 알아준다 그러잖아. 선생님은 저애만 알아줘 막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약간 이제 특혜도 주고. 맞아요. 영어야 니네 아버지 왔다. 맞아요. 뭐 진짜 우리 아버지 왔다. 선생님이 맞아요. 내를 찾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 왔다.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렇게 저도 그거를 되게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작년에는 안 했는데 교원 이렇게 평가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애들이 선생님을 평가요? 평가해요. 우리 뭐 대학에서도 국회의원 담임 평가도 대학에서 평가하듯이. 평가하듯이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다른 것보다 저희 이제 선배 교사님들이 항상 내가 보는 그 쟁점은 뭐냐면 편해. 선생님 편해요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나올까봐 그거를 난 되게 저만 경계한다. 편해요? 편해. 얘만 편해. 얘만 알아준다. 그거 편애를 알아준다 말이야. 그래서 되게 친한 부장님은 극단적으로 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싫어해. 막 이러면서 막 아이들한테 야 난 너희 다 싫어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근데 인간적으로 사실은 편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자. 이쁜 애들은 계속 이뻐 보니까. 이쁘지.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게끔은 좀 안 하려고 노력을. 그렇지. 왜냐면 그게 귀신 같아요. 예. 초등학교 때 내가 서울에서 있다가 그 논산으로 이사 가서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선생님은 왜 편애하냐고. 그러니까 나 몽둥이 찜질나 했잖아. 선생님은 너무 애들을 편애한다. 그리고 그때는 약간 선생님도 젊은 선생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부임한 사람이 27, 28, 29 그러니까 약간 섹스 어필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그 애들한테 막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 그리고 내 고등학교 친구는 정말 그런 선생님 때문에 대학교 갔는데 기숙사까지 쫓아와가지고 200km로 달리면서 너 나랑 안 사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막. 선생님이? 이런 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에 태워갖고? 그게 실화야. 갑자기 200km 달린다길래 뭐지? 차 태워가지고. 영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쌤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막 장학금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또 나머지 뭐 모여가지고 또 공부 가르쳐주고 막 이런 선생님들도 예전에 야학은 아니 야학 같은 것도 하면서도 해주신 선생님 되게 많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3인데 고3이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고3이면은 서울대학교 가라고 예를 들면 뽑아가지고 이제 기사 생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저희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셔서 미사를 드리고 가는 그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성당에서 되게 결혼을 많이 하셨고 제가 축가를 굉장히 많이 불러드렸어요. 대공고등학교? 그 옆에 이제 센볼이라고 있었어요. 대건 옆 자매학교지. 그런데 거기에 계신 우리 모 선생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성모의 밤을 한단 말이야 학교에서. 성모의 밤 축제잖아. 그래서 이제 합창대회 하고 막 이런 연습하는데 왜 공부하라고 애들을 데려다가 합창 연습을 시키냐고 아니 내가 시켰냐고 성모의 밤을 한다며. 그러면 우리 합창대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휘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왜 안 하고 합창대회 연습을 시켰냐고 잘못했다라고 교무실에서 날 때리는데 난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럼 성모의 밤을 만들지 말던가 학교에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밀대자루로 50대를 맞았어요. 에? 50대를요? 피가 철철 나게 맞았어요. 피가 났어요? 깨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지금 생각해. 그게 반항인 거지. 그렇게 막 그렇지. 그때까지 내가 이제 사감 선생님이 정희야 빨리 잘못했다 그러라고. 우리 담임이 때리니까 또 ROTC 장교였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냐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망정이지 여기 다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안티플라민 발라주고 그 다음에 교복도 못 입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한동안 그 선생을 내가 엄청 미워했지. 사실 내가 용서하셨어요? 한동안이면? 그치. 근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선생님한테 약간의 불행이 왔어. 내가 너무 미워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려놨는데 천사전인데. 사실은 종교적 정말 완전 진짜 그때 그래서 한순간은 있잖아 비만 오면 다리가 아팠어.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비만 오면 막 쑤시고 막 50대가 말이 50대지 밀대자루 50대 맞아봐. 그것도 진심으로 쳤을 걸.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심 언니인데.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교장실에서 교무실에서 그만하라고. 누구누구 선생님 그만하고 정희 너도 막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고 내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때부터 내가 너무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응. 선생님 수학 선생이잖아. 내 일반대. 수학 선생인데 근데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야. 성적 얘라 나 때문에 나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되게 인생에 후회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 있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거. 공부를 그치. 확 내려오는 거야. 그 선생님만 없었으면 하버드 갔었어. 그렇지. 우리 엄마가 서울대 못 갔다고 진짜 한 10km 가셨어. 근데 그게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지만 공부 안 하는데도 그 좋은 데를 가신 거예요? 좋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얽힌 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선생님들은 좋은 건 그래도 그 선생님이 따뜻한 면이 또 있었고 그때 이제 욱해가지고 그런 사건이지만 근데 지금 그건 완전 전개 아니야 진짜 교도소감이야 그거는.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안 돼, 세상에 지금은.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나는 그게 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 해먹고 가셨어요. 퇴직하시고. 퇴직했지 지금. 다 퇴직하시고. 나이 60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맞았던 세대가 이제 저희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맞았던 세대들은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자긍심 하나는 나는 내가 배웠던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우린 약간의 지각을 하면 맞았고, 그래 맞았어. 그렇게 지금도 맞아? 예, 지각해도 맞았어요. 지각해도 나 맞았고, 어디 외국에서 학교 나왔어. 곱게 잘하셨어. 외국에서 나는 들어가면서 좀 늦어도 선생님들한테 좀 늦었습니다 이러면 학생부 선생님이 다 욕해 주던데. 지휘 좀 부여하셨어요? 난 선생님들하고 너무 친해서 특히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친했어. 근데 거기서 늦게 들어갔을 때 나랑 같이 늦게 온 애들도 있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된 거죠? 없지. 나는 그런 애들한테 내가 머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노출을 안 시키지. 그렇지. 사적인 관계를 노출 안 시키지.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추억은 좋아요. 기숙 생활도 하고 해봤고 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데 요즘 제 동생도 막내 동생도 또 선생님이고 막내 이제 남편도 막내 동생 남편도 선생님이고 우리 시댁의 고모님도 선생님이고 선생님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저는 선생님의 삶에 대한 동경이 좀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의 막 그 파릇파릇한 그 과거에 나 막 여고 시절에 그 김정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선생님 그 선생님들을 내가 그런 역할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아이들과 어떤 호흡을 할 건가.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조금 이렇게 선생님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문화나 환경적인 부분이 좀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또 굉장히 선생님 힘듦이 또 되게 많이 이렇게 부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는 약간 좀 선생님들이 약간 월급 루팡인 그런 것처럼 되게 막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란 직업군을 하면 아직도 옛날 어른들은 방학 있고 놀고 뭐 그래, 이런 철밥통 막 뭐 이러면서 그래, 이런 맞아요. 것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선생님들은 여행도 방학 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 그래 평소에는 여행할 수도 없고 연가 같은 거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아빠 뭐 작년에 이렇게 편찮으셨지만 그러려면 시간표를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시간표를 바꾸려면 내 시간표만 바꾼 게 아니라 남의 그렇지. 시간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막 이게 요즘은 특히 뭐 고교학점제 이런 거 들어오면서 다양한 강사님들도 오셔서 이분들도 학교를 몇 군데를 막 하시거든요. 바꾸고 그러니까 시간표를 손대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연가 학기 중에 낼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뭐 방학 같은 경우는 쓰지 못했던 연가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교재 다음 학기 연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사도 1년에 이렇게 꼭 받아야 되는 연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수들을 좀 몰아서 받는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하고 옛날처럼 방학이 엄청 길지 않아요. 왜냐면 그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수업 실수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짧아요. 그럼 방학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방학 아직도 안 했어? 라고 하고 방학 벌써 끝났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옛날엔 이때쯤이면 그러니까 대학생의 방학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에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맞아. 이제야 조금 나온 거고, 선생님들도 이제야 골문 걸 좀 말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까지는 쉬쉬하고, 그러니까, 참기만 하고. 예. 그리고 진짜 좋게 말하면 수능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범생이기 그리고 때문에 또 평가라는 예, 게 그것도 있다 평가가 보니까. 또 있죠. 예,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막 초등학교 하기가 힘들죠. 선생님들 뉴스를 내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은데 실제 초, 중, 고였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받는 어떤 교사로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저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그런 류의 종류, 이렇게 TV를 봤을 때 그 민원 아주 작은 거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 대한 그게 이렇게 되게 강할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상태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할 때가 저는 초등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중고등학교만 돼도 조금 객관화가 더 되는 것 같고, 뭐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뭐 얘가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감이 굳이 학교나 어디서 말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류의, 그래도 우리 애들 더 신경 써주세요, 더 봐주세요, 뭐 이런 쪽에 그게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성적이죠. 평가나 네, 성적이나 평가나 뭐 문제를 왜 이렇게 냈냐부터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뭐 이런 경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뭐 국어를 가르치지만 내가 국어 박사인데 요번에 내 문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 제기 시간이 있는데 그럼 되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거에 조금 스트레스의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지점도 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를 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예, 말도 커서, 통하고. 예, 말도 내 통하고.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면은 아버지가 사실은 교육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관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학생 근데 요즘은 그 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가 같이 뭐 자식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지. 그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느냐가 되게 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근데 초등학교는 그게 비율이 좀 더 높잖아요. 녹색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학교 활동에 부모님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학교도 되게 낭만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캡틴 오마이 캡틴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 따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그 이제 고아 그대에서
뭐 이사장 아들 이런 애들한테 막 이제 불합리적인 거 당할 때 막 가서 막 내려치면서 그 아이의 대변을 해주고 뭐 구딜 헌팅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그 한 친구 이런 낭만이 굉장히 조금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문제를 좀 다루는 방식도 또 예를 들면 선생님들한테 좀 학교에서 은폐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소재들이 좀 다뤄지고 기사들도 이제 또 그렇게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선생님의 세계가 되게 궁금한데 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인격이 좀 안 되신 선생님도 있지 인격이 안 된 학부모 있듯이 그래서 이게 그래도 거기가 이제 세상인데 교권과 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나누는 그런 어떤 이런 눈높이의 정감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옛날에 파주 때 애들 가르칠 때 즐거웠잖아 많이 그죠? 파주가 네. 뭐야? 아니, 파주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즐거웠던 이야기요? 많이 즐거웠죠. 애들하고 뭐 저희 이렇게 학생회 할 때는 또 연탄 그 RCY 애들하고 갈 때 뭐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저희 또 그 통일 가요제 나가서 막 정말 장관상 최우수 장관상도 받고. 그때 중학교였죠 그때. 네, 즐거운 것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지. 그 아이들하고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1년이 되게 잘 지나가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학교 교사를 별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애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중학교를 찾아갈까요? 고등학교를 찾아갈까요? 주로 고등학교 아닌가? 그치 고등학교를 갈 것 같아. 고등학교를 가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어떤 그걸 하려면 고등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남을 수 있는. 그치. 왜냐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 기억이지 그게. 그치. 예. 근데 중학교는 이렇게 스쳐 더 지나가니까. 모르니까. 나 50대 때리신 분 진짜 그러네. 교사님. 나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좋아하는 거 보면 맞죠? 찾아가지 않지. 안 찾아가네. 그쵸. 맞아.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들의 인생에 제가 평생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인생이 특히 중학교 때는 약간 이렇게 호르몬도 되게 불규칙하고 애들이 습관도 안 잡혀 있고 막 해서 이렇게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하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여기 넘어가지 마 이걸 또 잘하면 되게 또 이렇게 좋은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꼭 그 친구한테 덕담을 해주는데 꼭 너 같은 제자를 만나라고 사범대를 갔어요. 사범대를 사범대를 근데 갔는데 그런 분들이 더 선생님을 잘한다?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친구 아주 그냥 속을 많이 썩였죠. 근데 중학교 때는 또 이렇게 그러더니만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또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뭇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반항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가끔씩은 못 받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하면서 선생님 그때 그 수업 해줬을 때 그게 생각이 난다라든지 지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때 저희 방송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그 친구랑 그 친구가 굉장히 저를 귀찮아했어요. 맨날 내가 이름을 부르고 맨날 일을 시켰거든요. 맨날 편집하라고 시키고 근데 그게 그 친구 선생님이 그런 거 하라 할 때 진짜 이게 뭐 너무 좋았는데 임금님이 뭐 맞아. 인물을 하나 줬을 때는 뭐 이게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맞아. 가택당한 것처럼. 아무리 귀찮은 걸 하더라도 이걸 나는 뭔가 선택을 받아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우리는 사이가 좋았어 선생님들이. 근데 그런 친구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귀찮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친구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 그 김춘수 꽃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교 활동에 계속 참여를 시키고 이런 방향이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때 이제 방송부나 뭐 이렇게 불러왔던 친구들이 그래도 잘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잘 했어요. 지금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얘가 사범대를 가다니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냥 그때 그렇게 잘 지나가면 사실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그렇죠. 저는 그게 그냥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봤는데 혹은 뭐 책을 하나 봤는데 뭐 혹은 뭐 공부를 한번 했는데 그때 중학교 때 그게 생각났다.
그럼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저는 아예 그 오징어 게임이 달고나 나왔잖아요. 애들하고 저는 마지막 수업에 달고나를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달고나를 만든 그 배경이 뭐냐면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공부를 하고 동주 영화를 봐요. 그럼 윤동주가 별을 굉장히 좋아했구나. 이걸 애들이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 그 별을 한번 달고나로 만들어 보자. 그 저기 찍어 보자. 그리고 하면 막 설탕을 막 태우잖아요. 그럼 막 교무실 냄새가 막 자욱해요. 막 그러고서 애들이 탁 했는데 이게 얼마 부풀기도 힘들고 막 국지 않다 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돌면서 가르쳐 줘도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갖고 그럼 그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보고, 예, 그냥 그 경험이 애들한테 되게 큰 것 같아요. 기억에 남겠네. 네,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입시에서 윤동주를 보고 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지. 그때 별이 생각나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보면서 희은 쌤이 생각나. 저는 그걸로 제 소임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든 선생님 기억할 수 없지만 쫙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우리를 만드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우리를 만든 것 중에 일부 다 지분이 있으신 맞아. 분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영향을 중학교 받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딱 소풍 갔을 때 장면, 체육대, 뭐 도시락 까먹다 들킨 거. 고3 때 또 다 끝나고 나서 야 책 팔러 가자 중고책으로 다 모아서 팔면 각자 또 몇만 원씩 대거 가지고 또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수학여행 가가지고 막 또 막 그랬던 거 이런 추억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내 인생에 머물러셨고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데 지분들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저 너무 좋아요. 50대 맞아도 나 그 선생님도 지금도 좋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찾아왔을 때 나를 기억해서 찾아오잖아요. 기분 그때 좋- 어떤 좋지. 기분이에요? 좋지. 뭐 학교로 찾아오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상당히 작년에도 그 아버지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뭐 간호학과 다니는 애도 있고 또 뭐 대학 안 다니고 알바로 진짜 나 이거 막 돈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모았다. 돈이 쓸 데가 없대요. 그 친구는 알바 열심히 해서 선생님 차 사줄까 이런 소리 안 해요.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좀 자율권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수업 어떤 외에. 자율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그 선생님도 시간이 있을 것 있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나? 그게 뭐 학급 자율활동에도 돈도 있고 한데 그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바쁘니까. 왜냐면 뭐 학원 다니고. 자취 시간에 학급 자취 시간에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뭘 나간다 뭐 한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시간 확보도 안 되고 뭐 그런 나가면 뭐 안전 문제 보험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기 근데 때문에 지금 자율이 좀 있으신 게 윤동주를 가리킨다 그러면 영화 보고 영화는 가서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급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 그치, 수업 안에서는 할수 자발적인 있죠. 어떤 자율성인 거죠. 보통 뭐 17주면 특히 뭐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조금 어떤 수업을 할 건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하는 편이죠. 이게 자율성이 굉장히 이게 응축되고 약간 우리가 긴장됐던 게 세월호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den가 어디에서 신입생 환영회 때 막걸리 먹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뭐 MT 가서 호수에서 막 이랬던 사건도 있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보도되고 이슈가 되면서 대학교도 그런 낭만들이 조금 더 없어졌고 그다음에 수학령 이런 자율성들이 많이 조금 침해되긴 할 것 같아요. 뭐 새학기는 사실 선생님만 이렇게 뭐 긴장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두 가지 감정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특히 그래, 뭐 맞아. 학생도 그렇고 긴장과 학부모님도 설레임 그렇고. 두 가지. 예. 맞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여전히 사실은 아이들은 아이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성인 중에 가장 또 순수한 집단이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들인 것 같고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만나서 뭘 할까에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죠. 예. 그래서 새학기 준비물부터 일단은 뭐 시차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좀 그래도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필통 물컵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뭐 실내화를 가져오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또 이렇게 가방에 전날에 잘 챙겨서 꼭 아침에 챙기려고 없어요.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 아니 학생이나 학생이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또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선생님도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마무리. 화이팅! 감사합니다.